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원래 12월 18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규제 지역 확대가 오늘 기습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뜨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 위해서 지금 켰습니다. 자, 일단 같이 읽기 전에 여러분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함께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산 9군데, 대구 7군데, 광주 5군데, 울산 2군데, 그리고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공주, 할 것 없이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창원 요즘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규제가 풀린 지역들 보면은 인천의 중구, 양주시, 안성시의 일부 은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9군데 보면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되고요. 대구의 7군데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도 5군데, 동서, 남북, 광산구, 그리고 울산, 중구, 남구 그래서 5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그리고 요즘 한창 뜨거웠던 지역 파주 무조건 묶였고요. 그리고 천안에 2군데 동남, 서북구, 그리고 진짜 이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즘에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들 싸그리 주워 담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논산, 공주, 전주의 2곳, 완산, 덕진구, 전주도 1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 포항의 남구, 그리고 경산, 여수, 광양, 순천, 광양, 순천 이 지역도 제가 작년에 또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갭이 워낙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그리고 11개시 13개 지역 그렇게 해서 총 36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동지역은 전체 지정, 그리고 읍면 지역은 생활 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일부 제외한다. 이것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의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원인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초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자, 전세가율 상승이 왜 많이 됐을까? 등으로 이 임대 3법은 이 서울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보편적으로 모두 지금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주택의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전세가 오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수요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다가 진짜 거지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매매를 택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증가했고, 실제로 상담할 때도 예전에는 좀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셨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세가마저 급등하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매수 심리가 상승돼서 투자 세력이 또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그리고 외지인 매수, 그리고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수요자도 많고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실수요자로 이루어진 이 매수 장세가 이어진 지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지 외지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많다, 과열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상 자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만들었었죠. 공시가 1억 미만. 이게 그래서 공주, 논산 이런 데가 묶인 이유 중 하나죠.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거는 문제가 되긴 맞아요.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랜 구축들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니까 뭐 뇌피셜이죠. 재건축 재개발 생각하고 그냥 담아둔다. 돈으로 납두면은 뭐 은행이 돈 벌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수요자들 상당히 많고 법인으로 쓸어 담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가주택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의 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 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이 오르면은 정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해당 지역의 중개사들은 여기가 왜 오르지? 절대 오를 수가 없는 동네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비슷하니 떠밀리는 현상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을 왜 많이 찾을까? 자, 720 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3주택 이상 12%,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 근데 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밑에 있는 주택들이 꽤 불티나게 유행이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진행했었죠. 자,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10월 그리고 11월 주요 과열 지역의 매수자 특성 변화를 또 데이터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울산 남구, 천안, 창원 이렇게 돼 있고 외지인 매수 비율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증가. 그리고 뭐 A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가 추가로 증가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외지인의 이 매수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오르니까는 투자하려고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 가열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규제지역 지정 그리고 투기 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진즉부터 처음에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에는 다 묶이는 거 아니야, 그쵸? 결국에는 지금 최다인 것 같아요. 36군데, 그쵸? 최다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럴 거면 뭐 그렇게 한 군데 한 군데 핀셋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풍선 효과인데, 그죠? 또 이런다고 해서 이번에 36군데가 지정된다고 해서 풍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자본이 넘쳐납니다. 그 돈은 어디로든 향합니다.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다면 그릇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물들을. 자,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 그리고 일부 조건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가 증가하고 신축단지들 고가로 형성되고 있고 또 구축단지는 전세와 매매 전세가율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창원은 많이 그동안 또 하락을 했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제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투기 수요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를 올렸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제지역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제지역. 자, 읍면동단이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지역 개발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땅값이 잘 안 오르는 동네. 그리고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읍면 위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워낙 좀 뒤처지니까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
주택 분포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걸 풀어줘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가 난리 난 데가 어딥니까? 부산입니다. 해수동. 풀었다가 그냥 뭐 따블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풀어주는 지역을 보시자고요. 인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그리고 양주시, 백서급, 남광적, 은현면, 안성시,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계, 서운, 금강, 축산, 삼중면. 네. 자, 계속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는 점점 풍선 효과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다가 이제 종국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 자본들이 여기로 가는 수요들이 많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목이 이제 비규제 지역을 찾는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요즘에는 서울이 싸 보이죠. 서울에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기대할 만한 단지, 한강에서 가까운 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이런 데가 수도권의 아파트보다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저렴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근데 대출 규제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열이 막 꼬였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본인의 판단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게 비싼 거고 어떤 게 싼지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가치와 그동안의 상승과 이전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머리를 더 쓰셔서 그나마 덜 오른 지역으로 옥석을 골라서 들어가야만 나중에 그게 갑니다. 이미 많이 오른 친구들은 또 정책이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치고 달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정체기가 옵니다. 계단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야를 잘 가지셔서 좋은 쪽에 자본을 투여해서 수익을 거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장기 전략으로 보신다면 그동안 덜 올랐던 단지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들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실현될 수 있는 멀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단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이 공공재개발 이게 내년부터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를 지녀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없던 일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풍선 효과는 또 여기 공공재개발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내년에 발표가 몇 지역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거의 이제 동의율이 10%만 넘으면 되니까 많은 자본들이 정말 많은 자본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알아차린다면은 그 수익을 또 여러분들의 그릇으로 자본의 그릇으로 담을 수가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종합 검토해서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근본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그래서 내일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뭐 다음 날로 해서 18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금요일 00시부터.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다시 한번 이게 알려주네요.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추가 과세가 되고 세율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돼서 LTV 9억 이하는 50%, 또 초과할 때는 30%, 그리고 투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더 줄어들죠.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는 게 적용이 되고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 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죠. 관리처분 이후나 조합 설립 이후에는.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 이제 40%, 20% 적용되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안 되고요. 그리고 청약 규제 강화되고요. 그리고 15억 넘으면 대출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는 뭐 맨날 하는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법 증여, 탈세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속보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규제지역 확대 관련된 뉴스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신속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또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딸이 놀아달라고 또 아빠를 찾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늘의 조치로 인해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결국에는 중앙지역으로 옮겨서 이미 압구정을 넘어 다음 챕터까지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 신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차례는 어디겠습니까? 자, 이와 동시에 소액으로 접근될 수 있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실수요 장세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고가시장부터 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본이 움직이는 곳은 또 다른 곳이 될 겁니다. 이제 모든 비규제가 막혔기 때문에 자본이 향하는 길은 오히려 좁아졌고 명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멤버십 영상으로 따로 지금 오픈은 지역 언급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멤버십으로 따로 여러분들께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